대전에서 챗GPT 관련된 주제로 과학 소통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 활성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14회 과학문화 혁신 포럼 주제로 잡았고요. 그럼 시작에 앞서서 저희 한국과학창의단 이 혁신 포럼을 준비해 주시는 조율래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더위에 안녕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지역과학문화 혁신 포럼 아마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장님들이 전국에 다 이렇게 계시는데 무더위 올라오신다고 아마 다들 고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무더위라고 하기보다 늦더위가 돼가지고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 재단이 과학문화 혁신 포럼을 올해가 14회째인가요? 네, 14번째 하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지역과학문화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초에 아마 제가 첫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다루었고요. 이번에 한 번 더 주제로 다루게 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사실은 이제 저는 과학문화라는 게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좀 상대적으로 좀 우선순위가 좀 덜할 수는 있긴 있는데 국가 전체로 봐서 과학문화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과학문화라는 게 과학적 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또는 사회문화적인 지지 환경을 좀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과학문화는 그런 걸 측면을 넘어서서 사실 우리 사회가 좀 더 과학적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고 또 사고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대사회에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과학적인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과학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소프트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과학 문화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런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일들이 대부분 다 지역 베이스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구성원들이 사실은 이런 과학적인 또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좀 문화적인 토양이 됐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저는 지름길이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지역과학문화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포럼은 특히 저희 이번에 지역과학문화 현황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정책 연구를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많이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의 재단을 포함해서 오늘 지역 베이스로 참석하고 계시는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 센터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많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지역 차원에서 과학문화를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좌석이 꽉 찼습니다. 우리 중회의실에 좌석이 꽉 차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만큼 지역과학문화 우리 사실은 지역과학문화를 잘 키워보겠다는 그런 열망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대한민국 과학축제할 때도 그렇고 과학문화 도시도 지역배에서 저희들 지정도 하고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를 다 설치해서 하여튼 지자체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지역 차원에서 과학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사회적 문제는 지역 베이스로 일어나고 지역 베이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문화가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 재단에 최근에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라고 그래서 글로벌 포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과학기술 성과나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류 과학자들의 정확하고 균형 잡힌 의견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과학 언론, 과학 미디어에다가 제공을 하면은 과학 언론 미디어가 편향된 자료가 아니라 좀 정확하고 균형된 자료를
사실은 이제 대중들한테 전달해 준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부분을 구성원들이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 베이스에서 논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야지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신뢰자본, 저는 이제 과학문화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과학문화일 수도 있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사이언스 캐피탈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 보면은 그래서 과학문화 굉장히 중요하고,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부분도 저희들 이번에 글로벌 포럼 하면서 영국이 2002년도에 GMO 때문에 설립을 했는데, 최근에 독일,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도 옛날에 만들었다가 다시 없어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번 포럼에서는 영국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대만, 일본이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저희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좀 그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만들기 위해서 과학계 또 언론계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 포함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전문가로 패널로 또 발표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시간 좁은 공간이긴 한데 꽉 찬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좋은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과학문화 관련해서는 이사님 취임 초부터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주셨고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과학적 정보에 대한 내용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함께 아울러서 지역 과학문화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 지역 과학문화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발표는 저희 지역 과학문화 팀의 김영진 팀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역과학문화 팀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그 지역과학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순서로 본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전 방안 모델 발표에 앞서서 사업이 왜 추진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맥락적 이해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와 추진 배경, 추진 현황, 향후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 개요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주도의 자생적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첫 번째는 과학문화 지역 거점 센터인데요. 지역의 과학문화 사업을 총괄 기획 운영하는 실행 조직을 광역 단위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며, 두 번째 올해의 과학문화 도시는 매년 기초지자체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과학축제와 함께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연중 개최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그 본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그 04년부터 06년까지 추진된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당시 정부의 1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 과학문화 확산운동으로 제1차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경제성장을 위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과 이공계 인재 양성의 사회적 이슈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과학문화 도시는 다양한 과학문화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 수단으로서 권역별 주요 도시를 지역 내 과학문화 거점으로 선정하여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는 관할 지역 내에서의 생활과학교실과 청소년과학 탐구반 운영,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 추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04년부터 06년까지 포항, 전주, 공주시 등 총 25개 지역을 과학문화 도시로 선포하였고, 진흥센터를 운영한 결과 그 과학문화 도시 내에 300여 개의 생활과학교실 개소와 3천여 개의 청소년과학 탐구반 개소를 통해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의 성공적 모델로 정착되었으며,
순천 광양만과 여수 사이언스 크루즈, 남원의 자연 생태 탐험 등 대표적인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한 재원 조달 문제와 타부처 도시사업과의 경쟁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단발성 과제 수행과 관리에 한정된 역할로 당초 목표로 했었던 도시 단위별 자체적인 광문화 확산 시스템이 자리 잡지는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재추진 과정입니다. 광문화 도시와 연계하여 추진되었던 생과실, YSC, 민간광문화 활동 지원, 지역과학 추천 등의 사업들은 2007년 이후 재단 주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중앙 주도의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역 확산에 한계가 있었고, 둘째, 사업 간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셋째는 지역 역량 축적 미흡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참여 등으로 지역 광문화 경험 편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 구조의 재평과 효율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요. 재단은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지난 2020년 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04년 기초지자체 단위로 추진되었던 사업 내용과 달리 20년부터 추진한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고 과학문화 도시는 매해 1개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광역 단위의 과학문화 확산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가 지정됨에 따라서 광역지방비 대응 등으로 재원 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과학문화 인프라와 자원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 당시 생활과학교실 등 사업 수행에 국한되었던 지역진흥센터와 달리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특화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과학문화 확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었습니다. 과학문화 도시는 기초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와 체험, 교육과 강연, 공연과 캠프 등 지역 내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연중 상시 개최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방향성과는 유사하였으나 무분별한 선정과 실제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던 당시 문제점을 개선하여 매년 전국에서 1개 도시만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이러한 사업 설계에 따라서 20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지자체, 거점센터, 재단 3자 간의 협약 체결로 총 10개의 광역지자체에서 광문화 지역거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3개 기초지자체가 올해의 광문화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 거점센터는 지방정부 산하, 법인단체 등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연 2억 원 이내의 매칭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를 모집하여 20년에는 부산, 대전, 충북, 경남 4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1년에는 인천, 세종, 경기, 강원, 경북, 전남 등 6개 지역을 추가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의 광문화도시는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지역 거점센터와 기초지자체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매칭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매년 공모를 해서 20년에는 대전 유성구, 21년엔 강릉시, 22년에는 충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정책관리 특화 중 기존 지역 거점센터의 획일화된 과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수 과제를 최소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센터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성과입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성과로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 광문화 지역 거점센터가 설치돼서 35명의 전담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190여 개의 지역 특화 과제 운영과 2,300여 개의 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며 과학문화 프로그램에 375만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21년 대비 6%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309개 과학기술 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260여 개의 동호회 및 단체 활동 지원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투어, 리빙랩, 체험, 축제 등 500여 개의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과학문화 체험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관심 부족과 지역 여건에 따른 자원의 편차, 법적, 행정적 제도 부재 등으로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단계적 지원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과학문화가 풀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 4년 차인 올해는 그동안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로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사업 개편 방안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입니다. 20년 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역 역량 강화, 지역 주도, 자체 정책 기능 구축 등의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이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80번 과제로 지방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주도 혁신선장 실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과 인프라의 확대, 과학문화 역량 확충 등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력 강화, 지자체 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 1월 발표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이 그 첫 번째 중심 추진 전략으로 제시되었고 지역 주도와 중앙 지원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지역 자체적인 정책 기능의 강화, 법 제정 등 지원체계 혁신을 세부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지역 주도라는 키워드를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발제와 2부 토론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과학문화 사업 예전에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부터 현재 지금 바뀌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이따 2부 토론 때 관련 내용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함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학문화 거점센터 현안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으로 IM 뮤지엄 컨설팅의 김병인 대표님의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무더운 와중에도 과학문화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부터 저는 이제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30분간 구수한 부산의 말투가 흘러나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부터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안에 대한 제안을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발제를 맡은 뮤지엄 컨설팅 김병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는 먼저 성과 분석의 목적 및 방법, 그리고 지역 거점센터의 성과 분석, 개선 방안, 그리고 과학문화 도시 분석 및 개선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역과학문화 역량 사업 4년차를 맞아 본 사업의 전반적인 진단과 개선 사항을 노출하고 지역주도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분석 분야를 4개 주제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조직 및 인력, 예산,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사업 운영 부분으로 현황을 분석한 후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비전 및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거점센터의 조직 및 인력 부분입니다. 지역 거점센터는 현재 서로 다른 5개의 수행기관이 5개 유형의 수행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센터의 독립 공간을 확보한 센터는 현재 4개소, 조직도상 거점센터 전담 조직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곳은 5개소이며 전담 조직의 고용 형태는 현재 64%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단 결과 수행 조직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서 사업 관리 주체가 일괄 변경되거나 수행 기관의 고유 업무와 중복 수행의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독립성이 낮아진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가 4개 센터에서 나타났고요. 2022년과 2023년 올해까지 전담 인력의 절반 정도가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문화 사업 추진 경험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연속성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라 과학문화 사업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수행 기간 내 전담 조직을 재구성하고 운영 기관의 지정 조건을 강화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독립 공간 그리고 전담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인식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하나의 단위 사업을 수행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과학문화 거점 센터를 운영한다는 인식 전환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역 거점 센터의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분석 결과 두 개 센터에서는 추가 대응 자금을 각각 확보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특정 센터에서는 지방비에서의 간접비가 집행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약 6,3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편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사업비의 경우에는 전체를 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배정이 0원이나 1억 3천여만 원까지 위탁사업비를 배정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산 가이드라인이 조금 미흡하다 판단이 되고요. 인건비 수준의 편차는 계약직 및 정규직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퇴사의 경우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기간들이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많이 걸리면 5개월까지도 걸리던데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인건비의 집행률도 차이가 나는 것이 보였고요. 그다음 이제 용역 사업과 위탁 사업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서 위탁 사업비 집행 기준 40%를 맞추기 위해서 위탁 사업을 용역 사업 또는 사업 활동비, 연구 지원금 등 세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행 기간의 고유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학문화 사업비가 집행된 사례도 발견된 바 있어 해당 예산에 대한 집행 가이드라인의 개선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거점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비 추가 확보 노력과 함께 사업비의 종류, 다양성도 조금 더 확보를 하여 예산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국비 및 지방비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지역 거점센터 정책 및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지역 과학문화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10개 센터 중에 9개 센터가 현재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 정책이 반영된 경우는 6개 센터로 나타났고요. 대부분 정책의 수립 시기가 당해년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6월 또는 6월 이후에 수립이 되어 당해년도 정책 반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판단이 들고요. 대부분의 정책 수립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자체 역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 수립 역시 3개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협의체의 역할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협의체 역할이 단순한 심의 또는 심사 그리고 업무회의 보고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사례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주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협의체의 종류를 이원화하여 정책을 주로 다룰 수 있는 정책기획형 일형 협의체와 실무 중심의 역할적인 실무형 협의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점센터의 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에 있어서 운영센터 운영 기간에 따라서 높은 편차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 간의 어떤 문화적 차이와 인프라의 차이에 기인한 거라 보이는데요. 3년간의 콘텐츠 수에 있어서는 41개와 166개로 약 4배 정도의 차이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 수혜 인원의 경우에는 6,600명에서 49만여 명으로 약 70배 이상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에 있어서 지역 과학 축전은 본 이 수혜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보통 98%까지도 과학 축전 인원으로 지역 특화 사업에 반영하는 경우를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축제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부여를 하고 전반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입니다.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사업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업 추진 방식은 직접 추진과 위탁 운영이 6대4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주체 발굴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동네 과학클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145개의 클럽이 발굴되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이 지원되었으며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3년간 117개의 단체에 대해서 각각 3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연구활동비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사업 운영의 문제 진단 부분입니다. 지역 특화 사업에 있어서 과제의 선정 및 과정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 사업의 발굴과 기획 노력이 매우 부족해 보이고요. 대부분 성과 평가를 위해서 양적 운영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별 역량 그리고 집계 기준에 대한 차이 역시 높게 나타나 양적 성과에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다양성에 대한 부족도 관찰되었으며 지역의 참여,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의 참여도 역시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지원자 부족으로 특정 장체나 기업이 연속 수혜하든지 또는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 팀만큼의 공모 인원이 지역하는 등 지역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등 사업에 대한 홍보가 보다 더 진행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거점센터의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센터 주도의 지역 특화 사업이 발굴되어야 하고요. 전담 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또는 센터 간 교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과학 문화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 또는 우수 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장 운영해야 하여 거점센터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사업 방향이 설정되어야 지역 내 과학문화 거점센터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분야별 융합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융합을 통한 과학문화 콘텐츠가 아마도 지역 특화형 과학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위한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노력이 추가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과학문화 네트워크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사업 홍보 그리고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발굴된 과학문화 주체에 대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과학문화 활동가로 전환을 하고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 정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 지표 부분입니다. 거점센터 현 성과 지표의 경우에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및 사업 실적 분야의 정량 지표 등의 성과 지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출되는 양적 산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 간 성과 지표의 비교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별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지표와 사업 실적에 대한 성과 지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설정 기준에 대해서 센터 간에 서로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점센터의 지역 특화 노력이나 자생적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에 대한 질적 평가 성과에 대해서는 반영이 지금 현재 좀 잘 되고 있지 않다 보입니다. 따라서 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그리고 영향지표를 제시하고 성과지표 수립을 위해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가능한 공통된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10개 거점센터에 공통지표만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간의 어떤 특수성 등이 반영되기 힘들다 보이며 공통지표와 함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자체 성과지표 조정을 통해서 거점센터의 연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10개 센터를 동일선상에 놓고 상대 비교할 수 있다 보입니다. 거점센터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 결과입니다. 현재 비전과 모델을 설정한 후 지역 주도의 자생적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괄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센터가
되어야 한다 보이는데요. 이는 거점센터에서 현재의 과학문화 거점센터 운영 사업을 단위 사업이 아니라 센터 운영 사업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센터 간의 역량 격차와 성과 평가에 있어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단계별 지원 방안을 통해서 센터 역량의 성숙도에 따라서 3단계 지원 체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센터의 운영 사례를 권역별로 지원하는 제도나 단계별 평가 지표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거점센터 과학문화 성과의 상대 비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제도 및 정책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보입니다. 현재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조례 등 과학문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에 대한 지원 조항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 등 수행기관에 대한 명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대응비성 지방비만 편성이 되고 있고요. 국비 지원이 없어지게 된다면 아마 지역 자체 자생적인 과학문화 사업은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자생적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의 안전적 조직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는 지자체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라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한 지자체 거점센터 지역 네트워크의 실무적 역할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더불어 안정적 예산 및 인력 확보, 독립적 조직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 정책 제정 그리고 지방비 확보 등 방법론에 대한 노력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과학문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내는 과제 및 사업의 중복 형상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과학문화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등에 대한 광역 내 사업 연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거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 및 진단을 통해서 지역 거점센터에 대한 비전 및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려 합니다. 과학문화 역량을 갖춘 자생적 조직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광역 내 과학문화 정책 및 사업 총괄로 지역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다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과학문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조직을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제시를 합니다. 현재 조직의 상태로서는 보면 인천센터, 강원센터, 충북거점센터가 가장 유사한 모델로 보이고요. 인력에 대한 구성 사례로는 인천과 부산, 충북거점센터가 가장 유사한 모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예산에 대한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안정적 센터 운영과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운영비에 대한 추가 확보 등에서는 대전거점센터가 유사한 모델로 보이고, 고유 기능의 수행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 인천, 경남 거점센터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 및 지방계획 예산에 의거해서 자생적 센터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 경북센터는 제도적 기반에 마련되어 있다 보이고요.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이 반영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세종, 전남센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광역 내 과학문화기관,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운영 시스템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거버넌스 구성 분야에 있어서는 강원, 부산, 세종센터가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으며, 활용면에 대해서는 부산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내 과학문화 사업 총괄을 통해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부분입니다. 차별화 부분에서는 대전 거점센터가, 지역 특화 부분에서는 인천 거점센터, 주체 발굴 분야에서는 부산 거점센터가 각각 사례라 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말씀드렸던 모델 구현을 위해서
재단의 단계별 지원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역량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된 센터에 대해 1단계에서는 조직, 인력, 예산 주체 발굴에 집중 지원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 특화 및 차별화에 집중 지원하며 3단계에서는 정책 제도, 네트워크 구축, 총괄 관리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서 거점센터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지역 거점센터는 지역에 안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도의 지역에 자생적으로 과학문화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안착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버넌스 참여 주체별 목표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대학, 교육청 등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추진하며, 두 번째, 사업 간 연계 및 거점센터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생활과학교실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생활과학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지역 운영센터와 연계 통합 운영을 통해서 거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복 사업을 배제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법이고, 현재 거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는 생활과학교실 지역 운영센터를 거점센터화를 추진하여 동일한 성과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학문화 주체 발굴을 체계화하는 부분입니다. 개인, 동호회, 그리고 단체 및 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룹에 맞는 지원을 통해 과학문화 주체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학문화 주체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여 지속적인 지역과학문화 활동을 유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과학문화도시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과학문화도시는 유성구, 강릉시, 충주시에서 각각 진행된 바 있습니다. 과학문화 선포식 이후 지역별 과학축제 그리고 개별 과학문화 사업이 진행되었고,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이 진행된 바 있으며, 과학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 과학문화 사업에 대한 중단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 지난 3년간의 과학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은 현재 도출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학문화도시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준비 과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 역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문화도시 사업의 개선 방안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거점센터 연계를 통한 과학문화도시 운영 효율성 확보입니다. 최우수 거점센터나 거점센터 협의회 등을 통하여 과학문화도시를 선정을 하고 10개 센터에서 도출되었던 우수 과학문화 콘텐츠들을 패키지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과학문화도시 붐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과학문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율성 극대화에 대한 장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부여한 브랜드화 과학문화도시입니다. 지역 대표 브랜드와 융합된 과학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한 후 지역 축제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과학문화도시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주로 일어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1년의 단기 사업이 아니라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 이제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같이 전국 규모의 과학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과학문화 위상을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한 모델은
거점센터 연계형이다 판단이 들고요. 거점센터 연계하여 각 거점센터별 우수 프로그램의 집속 그리고 매년 추진, 연중 운영 그리고 과학 도시 사업 이후에 거점센터를 통한 지속 가능성 부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지역 특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나 과학 축전 연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서 부분 적용도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문화도시 모델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조직을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 전담 인력 확보와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비가 포함된 과학문화도시 운영예산 확보입니다. 거점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고 과학문화도시에 집중 투입하여 과학문화 붐업을 추진 그리고 지역 내 타 부서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포함하게 된다면 과학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학문화도시 붐업과 함께 지역 내 대학, 연구소, 연구특구 등 지역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 고유 축제와 연계하여 융합 모형으로 접근하여 과학문화의 이미지를 보다 개선할 수 있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문화도시 사업 이후에도 기초단체에서 과학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시드리고 이를 통해서 거점센터에서의 과학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안 발제를 마치겠습니다.